네, 한상민님, 저의 부동시 글을 읽고 많은 생각했다고 하셨네요. 예. 제가 이 커뮤니티에 저희 우리 유튜브 커뮤니티에 제가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죠. 참 이게 전쟁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너무 소위 말하는 위정자들이 혹은 윤석열 이 대통령이라는 자들이 어, 전쟁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음, 사격장에만 가봐도요, 와, 전쟁이 나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표적지 부근에 있으면, 어이구, 진짜 간담이 서늘해요. 자, 뭐 그런 경험을 제가 가지고 만들어 봤었습니다. 예. 예, 제 글 잘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윤석열 또 거부권입니다. 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사실 아직 제정도 안 됐고요. 아직도 현재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조만간 패스트 트랙에 지정이 될 겁니다. 지금처럼 놔두면요, 세워라 내워라 언제 끝날지 몰라요. 하지만 이것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게 되면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이 법을 처리하게 됩니다. 내일 모레 6월 30일 날 본회의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상임위원회는 180일, 즉 6개월 이내에 이 심의를 끝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은 곧바로 국회 본회의로 직부의가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 그래요. 올해 12월까지 소위 말해서 그 각 상임위에 더 머물러 있다가 내년 1월 1일자로 본회의로 직부의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처음으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윤석열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계산상으로 하게 되면 내년 2월 혹은 3월이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윤석열이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니까 판결이 나는데, 지금 용산 주변의 이 상황을 보면은 그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당연히 거부하지, 아이고 말해 뭐해,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서 우리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72시간 비상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서명한 의원이 183명이고요. 막판 이탈표만 없다면 아마도 지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회의에서 이것이 지정이 되면은 6개월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추가 심의를 거치고 6개월 이내에 심의가 끝나지 않는다면 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가져올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패스트 트랙 제도죠. 결국에 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내년이나 돼야지 이 법이 처리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은 그래요. 빨라야 내년 2월, 조금 늦으면 내년 3월, 4월이나 돼야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정식 법률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정확하게 말하면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법입니다만, 이 법에 대해서 국민의힘 얘네들만 반대하고 있어요. 나머지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183명이 서명을 한 거죠. 따라서 웬만하면은 아마도 일단 패스트 트랙으로는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국민의힘 얘네들이
왜 이걸 반대하느냐인데요. 반대하는 명분이 참 지랄 맞습니다. 자,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자, 이렇게 국민의힘만 반대하고 나머지는 다 찬성하는 이 법에 최근에 힘을 보태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조속히 심의해달라, 아니 이 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 입법해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내기로 합의를 본 겁니다. 10명의 인권위원 중에서 7명이 찬성을 했고요. 3명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3명의 반대자들이 정말 말을 참 더럽게 했다는 거죠. 글쎄, 애꿎은 목숨이 지금 저 가만히 서 있다가 그런 사람이 300명이 갑자기 300명인가요? 500명인가요? 지금 숫자도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몇백 명이 되는 학생들, 젊은이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거 이유를,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도 검찰도 수사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 결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보석으로 석방되는 황당무계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유족들이 얼마나 지금 피가 맺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권위원회라면 당연히 이 법이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의견 내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이 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에 3명의 인권위원,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윤석열이 지적한 그 인권위원들이 반대하고 개치라를 떤 거지. 그 때문에 회의석상에서 큰 소리가 오가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겁니다. 정말 황당한 거는 뭐냐면요. 윤석열도 그렇고 이 국민의힘 얘네들도 그렇고 인권위원으로 추천하는 사람들 수준이 인권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권을 탄압하라고 다수의 입장에서 인권을 짓밟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포갑적인 파쇼들을, 그런 자들을 위원으로 추천한다는 겁니다. 지들이 소수로 몰렸을 때는 소수파를 인정하라고 그 쌩 난리를 치던 놈들이 자신들이 정권 잡았다고 입싹 바꾸어 닦는 그런 황당한 짓을 하는데, 그들이 지금 이번에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겁니다. 자, 무슨 얘기까지 했느냐. 이충상이라는 인권위원인데 이태원 참사는 주의를 안 해서 발생한 것이다 라고 막말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회의 중에 고성이 오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서 이 국가 책임을 묻는 것을 정파적 공세다, 이태원 참사에 국가적 책임이 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정파적 공세다라는 식으로 막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스스로 즐기기 위해서 몰려가다 사고가 났는데 5.18보다 귀한 참사냐,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희생된 사람인데 그분들을 어떤 다른 5.18 같은 그런 희생자들과 왜 비교를 하죠?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태원 참사 피해자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대로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왜 그 둘을 비교해서 누가 더 중하냐, 누가 더 귀하냐, 이딴 개소리를 합니까? 이거 초등학생이나 할 짓 아닌가요? 마치 로버트 태권브이와 마징가가 싸우면 누가 이겨? 이런 식의 유치한 질문 아니에요? 자, 이뿐만 아닙니다. 이 이충상이라는 사람하고 몇몇 그 인권위원들이 이런 말까지 했대요. 이태원 참사의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고 놀기 위해서 너무 많이 몰리는 바람에 사고가 났대. 놀기 위해서 모였대. 야, 이거 마치 세월호 참사 때 그 수학여행 가다가 놀러 가다가 죽은 거 아니냐라는 말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막말을 하는 사람이 인권위원이랍니다. 이런 사람을 인권위원으로 추천하는 정당은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드는 애들일까요? 근데 이런 정당을 찍어주는 사람들은 또 뭘까요? 아니, 이런 이상한 사람을 자꾸 인권위원회에 추천하는 이유가 이런 짓을 해도 표가 나오니까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야, 참 이런 사람들을 찍어주는 놈들은 또 뭘까? 진짜 이런 사람들은 같은 세상에 살기가 싫어요. 이제 적어도 인간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생명 앞에서는 겸허해질 줄 알아야지. 그런 것조차 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인권위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죠? 참. 자, 이것도 웃겨요. 다른 참사 피해자보다 권리를 더 보장받는 건 평등 원칙을 위반한 거래요. 축제를 즐기려고 모였다가 밀려 넘어가서 일어난 참사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런 참혹한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국가의 잘못은 없고 공권력이 아무런 잘못하지 않았는데 개인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과연 이런 주장이 왜 나오는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인성의 문제인가? 아니면 이 법을 파토를 내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장난질을 치는 건가? 이 문제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이충상인이 이런 사람들의 이런 막말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화가 나죠. 어우, 뭐 저런 게 다 있나? 저런 것도 인두껍을 썼다고 인간이라고 우리가 대우를 해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저런 놈을 인권위원이라고 추천한 놈은 그 대가리 속에 뭐가 들었을까? 그들은 과연 인간일까? 아니, 그런 정당을 당일합시고 찍어주는 자들은 또 뭘까? 정말 같은 하늘 아래 살기 싫은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분노를 느끼는 거는 분노를 느끼는 건데, 그들이 못돼서 인성이 개뭐 같아서 그런 짓을 하느냐? 아, 물론 그런 측면도 있어요. 하지만 얘들이 이렇게 깽판을 치는 이유는 사실 딴 데 있습니다. 국민의힘 얘네들요, 자기들이 또 굽실거려야 될 때는 얼마나 굽실거리는지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박근혜 탄핵할 때 박근혜 탄핵에 제일 적극적이었던 사람이 누군 줄 아시죠? 예, 김성태. 예, 김성태. 나중에 국민의힘 가가지고 그 색 난리를 친 김성태. 장제원, 김성태가 제일 난리 쳤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들이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그런 짓을 한다니까. 그런데 얘들이 자신들이 또 필요할 때는 전혀 반대 입장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이 입장을 그때그때 맞바꾸는 것을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막말을 하는 배경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지. 자신들이 노리는 이유가 있는 거야. 즉,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서 지들이 불만을 가지는 게 있다라는 거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지. 일단 특별법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그 내용은 더 못 받아들이겠다 이건 거죠. 도대체 뭐를 못 받아들이겠는 거야? 예. 그렇다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내용을 좀 짚어봐야겠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크게 조사권, 특별검사 요청권, 조사방해 처벌법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가 제일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부분은 기존의 세월호 참사 특별법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특별법들하고 내용이 엇비슷합니다. 근데 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유독 다른 특별법과 다른 점은요, 조사권이 확실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요구권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사 행위를 방해한다거나 일부러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요, 심지어 우리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할 때도요, 특별검사 요청권이라든지 조사방해 처벌이 관련된 조항이 없었고요. 조사권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사가 되게 흐지부지 됐던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이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태원 특조위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태원 특조위에서 직권으로 진상규명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야. 자기들이 그냥 바로 그냥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조사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야, 자료 내놔. 자료 제출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붙잡아 올 수 있어. 야, 좀 출석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안 나타나. 그러면 잡아올 수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동행명령권. 그 다음에 야, 우리 이거 가지고 안 되겠어. 우리 검찰이나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해야겠다. 혹은 공수처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해야겠다. 라고 수사 요청권도 있고요. 고발권도 있고요. 안 그러면 감사원에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해주세요. 라고 감사 요구권도 있습니다. 힘이 되게 세졌죠. 수사 요청권이라든지 감사 요구권은 기존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문제가 뭐였느냐면 자료를 강제로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없었고, 그 다음에 증인이라든지 주요 참고인을 함부로 불러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뭐 동행명령권이 생겨가지고 붙잡아 올 수도 있는 권한이 생긴 거죠. 권한이 아주 현실화됐습니다. 이게 막강한 권한은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으로 이렇게 현실화된 겁니다. 수사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권한을 갖춘 거죠. 그 다음에 특별검사 요청권입니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경찰, 검찰에 도저히 못 넘기겠고 공수처 팀이해서 안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한다?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합니다. 라고 국회에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요청을 하면은 바로 뭐 석 달 이내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쳐야 되고, 석 달 이내에 심사가 안 마쳐진다? 그럼 바로 본회의로 바로 가버리는 거야. 그리고 본회의로 가면은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를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뭡니까? 권한이 확실해진 거죠. 특검이 같이 만들어지진 않으나 특검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고, 그 특검을 요구하면 바로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사 방해 처벌.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든지 일부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처벌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현실적이죠. 진짜 필요한 내용들이죠. 이쯤은 돼야지 진짜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하는 겁니다. 사실요, 우리나라 이 국회의 힘이 약한 이유는 이런 국정조사법에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증을 하면 바로 고소 고발을 할 수 있고, 그 위증에 대한 고소 고발은 꼭 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료 제출을 명령한다든지 와서 직접 발언을 해라, 증언을 하라고 하는 그 동행명령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특검을 바로 발동할 수 있도록 이게 다른 법에도 좀 만들어 놨었어야 돼. 그래야지 국회가 검찰을 통제할 수 있고 행정부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죠. 여튼 이런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자, 윤석열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지. 좋아할 턱이 없지. 이태원 참사 가지고 거론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데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싫어할 수밖에 없죠. 질색팔색을 하지. 안 그래도 이태원 참사 그러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놈들인데 이거를 이렇게 강력한 내용으로 수사를 하겠다, 조사권을 줬는데 여러분 같으면 좋겠어? 안 좋지. 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법을 못 만들게 하려고 깽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민의힘 빼고 나머지 당 모든 사람들이 서명을 했는데 국민의힘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버티기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지. 내용이 보니까 도저히 국민의힘 애들은 못 받아들이겠지. 아니, 윤석열은 못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자, 문제는 이게 패스트 트랙을 통과하더라도 이 법대로만 패스트 트랙을 통과하면 그냥 진짜 정말 법 잘 만든 거고 이태원 참사의 진상
도대체 누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지, 또 한동훈이가 정말 마약 수사를 하다가 마약 수사에 집중을 하다가 이 꼴이 난 건지 이 참사가 났는지 이 여부도 확실히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의해서 만약에 이태원 참사 특검이 출범을 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한동훈의 이 마약 수사 때문에 경찰이 제때 배치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 부분을 꼭 따져야 되는 거죠. 네, 여튼 이 법대로라면은 정말 뭔가 좀 우리가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아. 대신에 윤석열한테는 절망이죠. 그래서 국민의힘 애들이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법에 깽판을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수적으로는 안 되니까 깽판을 놓는 거지. 그 깽판 놓은 다음에 뭐 한다? 이거를 거부권 행사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 윤석열의 지금 머릿속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 됐지. 머리가 나쁜 쪽으로는 진짜 잘 굴러간다. 그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법 정말 잘 만든 법이고요. 내용 참 충실한 법인데, 국힘 쪽 애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뭐라고 비웃느냐고요? 해볼 테면 해봐. 마음대로 해. 어차피 거부권이야. 이런 말을 하더라니까 진짜. 어차피 거부권인데 마음대로 해. 상관없어. 아, 이 말을 듣는데 제가 진짜 피가 순간 거꾸로 팍 치솟는다는 거를 느끼겠더라고요. 야, 저 진짜 어디 사람 안 보는 데로 끌고 가서 한 대 팰까? 이런 생각이 딱 들 정도입니다. 아니 정말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딱 그대로 제가 쿼터 따서 말씀드리면 마음대로 하라 그래. 뭐 어차피 거부권인데 뭐.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상관없다고. 뭐 법을 어찌 말 듣는가 상관없대. 거부권이면 그만이다라는 거야. 좋아. 그러면 윤석열은 어떻게 생각해? 진짜로 거부권 할 거야? 말해 뭐해? 라고 합디다. 말해 뭐 하느냐고. 야, 참 반성이라고는 손톱 끝만큼도 안 하는 자들이 아닌가. 반성이라고는 없는 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디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벌인 이 행동들, 그 결과물로 수많은 국민들이, 이 젊은 친구들이 20살, 21살 이런 친구들이 정말 어처구니 없이 목숨을 잃지 않았던가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니, 다른 사고, 무슨 폭발을 했어요. 자동차가 뒤집어졌어요. 뭐 교통사고가 났나요? 건물이 무너졌나요? 땅이 꺼졌나요? 하늘이 무너졌나요? 그냥 길 가다가 이런 황당한 사건이 있나요? 많이 몰렸다고? 많이 몰리지 않도록 특정한 한 곳에 사람이 많이 몰리지 않도록 통제하고 정리를 해주는 게 그게 공권력의 역할 아닙니까? 자, 주최자가 없어서 누구한테 책임을 못 묻는다? 주최자가 없었으면 그 일의 책임자는 누구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인 겁니다. 재난은 언제 주최자가 있는 곳에 재난이 납니까? 재난은 주최자가 없는 곳에서 재난이 나요. 자, 마치 그런 느낌이 쫙 들었습니다. 옛날에 부산에요, 그 영주동인가 하는 그 달동네가 있었습니다. 판자촌. 피난민 판자촌이 있었거든요. 그 영주동에서 불이 한번 난 적이 있어요. 영주동에서 불이 한번 났는데, 근데 이 피난민 판자촌에서 불이 났으면 얼마나 불이 빨리 번졌겠습니까? 그리고 피해가 얼마나 컸겠어요. 사망자도 많이 나왔죠. 자, 그런데 그 자리에 길이 좁다 보니까 소방차들이
다가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사고를 놓고 마치 누가 거기 많이 몰려가서 살래? 몰려가서 사니까 불이 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얘기죠. 누가 거기 많이 몰려가서 놀래? 이 얘기잖아요. 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다 보니까 글쎄 이렇게 이 법에 대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영주동에서 영주동 피난민 판자촌에서 불이 났을 때 그 불이 난 그 재난이잖아요. 화재 참사니까 재난이잖아요. 재난을 누가 처리해 줘야 됩니까? 네, 국가가 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는 않으면서 많이 몰려서 그렇게 된 거지. 누가 그렇게 많이 몰리래? 이런 개 같은 놈들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말 그대로 개새끼들이죠. 같은 하늘에 살고 있다는 게,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게 정말 그게 더 치욕스럽습니다. 참 뭐. 자, 지금 용산 분위기는 이래요. 예, 거부권 행사하겠다. 할 테면 해봐라. 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배짱을 부린다고 지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다. 예. 지금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이나 이 법에 대해서 깽판치고 이렇게 저렇게 시비 거는 것은 거부를 하기 위한,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 쌓기 용이라는 거 모든 사람이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용산 참사와 관련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싫었던 거고, 거기에 특별검사까지 선임할 수 있는 법이라면 용산, 특히 윤석열은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겁니다. 그게 아니라도 강력한 조사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스러운데 어떻게 보자면 거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지금 다만 윤석열이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지만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는 제가 미리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50억 클럽 특검법이 올 10월 말이면 패스트 트랙 기간을 다 채웁니다. 그러면 11월이나 12월이면 패스트 트랙 그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거예요. 거부권은 1월 아니면 2월에 거부권 행사할 것이고 제의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최대 3월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딱 그 시기에 맞춰서 또 이 법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딱 총선을 앞두고 정말 핵심적인 법 2개를 윤석열이 거부하게 되는 거죠. 자,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지금 아카시아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서 애매하게 공천 탈락한 사람들 어떻게 할지 알아? 특히 그 윤석열이 검사를 내리꽂아서 검사 때문에 출마할 수 없게 된 애들 막판에 무슨 깽판 칠지 알아? 모르죠. 예. 바로 그 점이 포인트입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공천 탈락한 의원 20명만 모으면 제2 요금 다시 할 수 있죠. 예. 저는 솔직히 그것도 약간 기대가 돼요. 제가 참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황보승희 의원과 관련해서 제가 별다른 얘기를 안 했었죠. 황보승희 의원 지금 불륜 의혹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 뇌물 의혹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정치자금 의혹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그다음에 카드깡 의혹까지 나오대요. 자, 그런데 자, 이 의혹이 사실 언제적 얘기냐면 2020년 12월경에 제가 처음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 처음 다뤘어요. 근데 그게 2년이나 잠잠하게 있다가 지금 탁 터지네요.
왜일까요? 왜일 것 같습니까? 황보승이 그 의원의 전 남편 한번 보기도 했어요. 그분의 진술 직접 듣기도 했었고요. 그분이 써온 자료도 제가 다 봤었어요. 그거 언제 봤다? 2020년 12월쯤인가 봤었어. 근데 그때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도 뭐 관심도 없대? 근데 갑자기 2년 뒤에 턱 하니 불거집니다. 이게 왜? 왜 불거지죠? 황보승이 의원이 이 지역구가 부산 영도구인데요. 이 영도구에 검사가 하나 내려갈 거래요. 그런 사람들 꽤 있을 겁니다. 네. 뭐 볼만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검사들한테 밀려서 힘들어진 국회의원들 무슨 짓을 할지 모르죠. 자, 뭐 그건 그때 가서 보기로 하죠.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것이 다 언제? 네. 총선을 앞두고 진행이 될 거라는 거. 그때 윤석열은 과연 어떤 짓을 하는지 한번 우리가 지켜봅시다. 자, 오밤중의 뉴스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뒤이어서 다음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